안녕하세요. 정용석입니다. 부족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방송대 미디어 영상학과와 통계데이터과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방송대 학생입니다. 공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장의 의미 혹은 졸업장이 가진 힘, 그 졸업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성적이 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성적이 원래 중요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그래 왔어요. 언제나 이 성적이 별로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성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어떨 때 성적이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이런 학위 과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성적을 잘 받았을 때 나에게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때는 성적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장학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국가 장학금도 있고 또 성적 장학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편 이 방송통신대학교에서의 장학금은 어쩌면 경제적인 능력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료, 등록금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만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냥 인정을 받기 위한 내가 이만큼 공부를 잘 해서 혹은 열심히 했다. 근데 공부를 잘하냐 못하느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를 내가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인 거지. 잘하고 해 못하고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들였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라고.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배우는 이 수준이 뭐 대단히 높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교재의 수준도 마찬가지고 또 성적을 받기에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패스, 통과를 하기에 이 방송통신대학교의 이 학사 과정이 어떤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성적은 능력을 분별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97점이 나와도 이 성적 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90점만 맞아도 성적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면 야, 이 시험이 이 과정이 정말 어렵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 누구나 다 고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뭐 한두 문제 가지고 전액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적은 현재 누구나 잘 받고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졸업장이죠. 방송대는 늘 그래 왔어요. 처음부터 이 방송통신대학교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2016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경영학과에 처음 입학을 했죠. 그리고 4년 만에 졸업을 했고 지금 또 이제 학위를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졸업장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졸업장이 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졸업장이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저는 석사를 이미 어떤 방법으로든 했고 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도 진짜 어찌 보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의 그 전공을 두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공학 석사고 하나는 미술학 석사. 개념이 다르죠. 정말 이 배우는 학문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어떤 언어, 체계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운도 좀 있어야 돼요. 운이 좋고 정말 그 절실하거나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양한 졸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제 졸업장이 중요해지냐? 졸업장이 가진 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 살아가는 이 동안에 그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발휘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가 있어요. 정말 그냥 해박하게 뭔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정말 이렇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상, 적어도 내가 사는 세상은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얘기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이야기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더 옳다고 믿는 거죠. 또는 지금처럼 이런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 마치 그것이 내 지식인 것 마냥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런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도로가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도 양방향에 있겠죠. 양방향. 한쪽은 진해면 한쪽은 이쪽, 상대 방향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좌측으로 이쪽 길로 완전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킥보드를 타고 저를 추월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인 저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박았는데 제가 신호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옆으로 갈 거라는 신호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추월 차선은 아니잖아요. 그냥 한 차선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신호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추월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주행을 한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뭐뭐뭐 TV가 있어요. 뭐뭐뭐 TV. 뭐뭐뭐 TV. 여기서 막 사고 영상들 막 이렇게 변호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고일 때는 뭐 몇 대 몇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기 그 채널, 유튜브 채널에 있는 대부분의 영상을 봤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자기가 겪은 이 사고는 네가 잘못한 거다. 혹은 적어도 내 잘못이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뭐 아무것도 그런 뭐 법에 관련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 유튜브 채널을 영상을 봤다고 해서 그 자기 영상이 돼버리는 자기 것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엄연히 글쎄요 이런 이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잘 읽어본 것은 아니긴 하지만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운전을 하는 사람에서 생각해 봤을 때 뒷차가 부딪힌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뒷차한테 책임이 큰 거겠죠. 이런 겁니다. 자, 이럴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법학사입니다. 법학사. 예, 법학사예요. 법을 전공해서 이제 4년제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조금은 굽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게 졸업장에 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졸업장을 가지지 않고도 내가 졸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을 속이는 일이긴 하지만 확실히 졸업장을 가지고 안 가지고 그 차이에 있어서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거 하나로만 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인정에 따르게 되는 그런 이상한 힘이 발생이 돼요. 근데 그런 상황뿐만이 아니고 그냥 주변에 있는 뭐 회사의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격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 법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어요.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간혹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트러블이 생기는 건데 저를 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혹은 민원을 넣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협박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를 협박하고 있다. 그걸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협박이다.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내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냥 법에 근거한 대로 이렇게 할 뿐인데 전혀 이 상대방은 법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면서 이 법이 그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배우고의 안 배우고의 차이입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법학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위축이 되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내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느낀 바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도 미디어 영상학과에서도 내가 미디어를 공부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러프하게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뭐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약간의 그 디자인적인 관점에서도 이것을 적용해서 디자인적인 그 개념을 적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된다면 영상 편집이 뭐 거칠든 화려한 기술, 포장 이런 게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적인 관점이고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착각하는 게 겉만 화려한 것들이 좋은 영상이거나 혹은 이게 제가 자동차 디자인을 했으니까 스타일만 화려하게 해서는 그 가치를 의미가 없는 거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차가 껍데기 저는 이제 껍데기라고 표현하는데 껍데기가 화려해요. 근데 성능은 완전히 저리 가랍니다. 그러면 그 차가 좋은 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용이 없잖아. 그 인트로를 만들고 또 뭐 엔딩 만들고 그런 거를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어요. 시간 늘리기에 불과한 거죠. 그냥 핵심적인 거 딱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딱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졸업장이라는 것이 그럴 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졸업장이 내가 취직하는데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는 반드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시청하고 들어보시는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